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S 6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계시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실수로 지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지운 것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한참 지나서는 뭐가 없어졌는지 기억하기 힘들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을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다시 복구시켜 주는 겁니다.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패널을 넓게 좁게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작은 화살표 누르셔서 이렇게 한 줄로 두 줄로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맨 끝에도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갈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는군요. 타이핑을 하실 때 글꼴이 한글 글꼴인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V체크를 꺼 놓으시는 게 좋아요. 궁서일 경우에는 GUNG 궁으로 찾는 것보다는 한글로 궁서라고 찾는 게 빠르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선이라든지 글꼴에 대해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 맞춰서 작업을 할 때에 배경과 색깔이 비슷하면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컬러를 내 맘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스마트 가이드 또한 똘똘한 이 친구를 가운데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입니다. 미리미리 보여줄 적에 색깔이 너무 흐리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이는 색깔로 수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색깔을 밝게 어둡게 수정해서 쓸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문제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꺼놨습니다.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전체 창문을 크게 놓고 작업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V체크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는 파일을 만드는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주시고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뒤에 번호까지 매겨주시면 좋겠죠. 폭은 100, 높이는 80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OK 눌러서 종이 만듭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눈금자를 꺼내 놓을까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에 보시면 쇼 룰러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면 좋겠고요. 문제지에 보면 출력 형태의 색상들이 쭉 뽑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사용한 색깔들이 누구입니다 라고 샘플들을 쭉 뽑아 놓으시면 나중에 색상들을 적용하기가 편할 테니까 색상 작업부터 먼저 해줄게요. 색깔을 뽑으실 때는 스와치 패널에다가 샘플을 뽑아둘 수도 있고요. 빈 공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도형들을 만들어서 쭉 나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볼 거예요. 일단 스와치 패널 이용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색깔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시험 동안에만 사용할 색깔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좋겠죠. 뉴 컬러 그룹이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름은 뭐라고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GTQ 시험 중이니까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줄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맨 밑자락에 이렇게 그룹이 생길 거고요. 새로운 색깔 샘플을 뉴 스와치라고 눌러서 색상값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C, M, Y, K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찬히 번호를 넣어주세요. 색상을 넣고 나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뉴 스와치를 눌러서 쭉 색깔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먼저 만만한 요 잔디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 이용하셔서 그리시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펜툴 다루는 방법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펜도구를 누르셔서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클릭 하다가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곡선으로 쭉 뽑으실 때 이렇게 뽑혀 나오는 친구들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핸들은 방향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곳으로 갈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려는 방향하고 핸들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고요. 내가 가려는 방향은 이렇게 급격하게 꺾여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핸들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핸들을 잘라버리시는 게 좋겠죠. 자, 잘라버릴 때는 왼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이 동그란 부분을 선택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돼요. 반대쪽으로 쭉 가고 가던 방향 그대로 가고 가는 방향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될 때 Alt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운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때 이렇게 펜 쪽에 끝자락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 폐곡선이 됩니다. 닫힌 선이 돼요 라고 했을 때 뿅 찍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잔디를 잘 만들었으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크기를 조절하겠다 라고 조절점을 드래그 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안 되겠죠.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방향을 반대로 바꾸시는 방법은 우리 회전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툴이 보이시죠? 리플렉트 툴을 눌러주시면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각도를 원하는 게 없다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 여기에서도 리플렉트 툴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프리뷰로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OK 눌러주게 되면 간단한 방향을 바꾸는 거나 크기를 바꾸실 때는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세요. 텐트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텐트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질지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죠?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갖고 가시죠. 이 정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뽑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이드란을 뽑을 때에는 눈금자에서 글자를 쭉 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끌어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아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펜촉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까요? 텐트의 앞문부터 그릴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앞쪽에 문부터 그리겠습니다. 모양을 만드실 때 한 방에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강 만들어서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전체 덩어리를 붙잡고 옮기는 거, 수정하는 게 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게 되면 일부분만 선택하셔서 그 친구만 조절이 가능하지요. 텐트의 옆면은 맨 뒤쪽으로 뺄까요? 선택 도구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어레인지 정렬해 줄 수 있습니다. 맨 뒤로 갈게요. 샌드 투 백. 위치를 좀 조정하면 되겠죠. 안쪽에 어둡게 보이는 이 부분은 따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 누르셔서 위치 조절해 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선의 경우에는 이 점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가느다란 선 모양은 사각형으로 면을 꾸며 주셔야 되겠군요. 길다랗게 직사각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앞쪽에 텐트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에는 뒤쪽도 복사해서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죠.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같이 잡으셔서 Alt 드래그해서 뒤쪽에다가 복사를 해줄 겁니다.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맨 뒤쪽으로 빼시면 되겠죠. Arrange, Send to Back. 아래쪽에 있는 텐트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써먹을 수 있는 친구들은 복사해서 쓰시고요. 새로 그려야 되는 부분들은 새로 또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부분만 수정해야 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네들을 쭉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일부분 수정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활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늘리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죠? 요만큼의 열린 공간은 추가해서 합쳐주면 되겠네요. 펜 도구를 들으셔서 자, 새로 추가된 친구들 Shift 눌러서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파랑 텐트의 경우에는 갈색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진 부분 보이시죠? 텐트를 선택하셔서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잘라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 잘라줄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쭉 드래그 하셔서 잘라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잘라진 게 보일 거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이 아랫부분만 갈색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의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군요. 자,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선의 두께감만 보이는군요. 이 친구를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쇼 옵션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점선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인 게 보이는데 너무 듬성듬성하군요. 숫자 값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간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작불을 그려볼까요?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선의 방향을 잘라줄 때 Alt 클릭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다듬어 주시고요. 단면을 요만큼은 잘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주셔야 되겠죠? 선택 도구 누르셔서 칼로 자르겠습니다. 나이프 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이 친구만요 라고 따로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한 친구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반대쪽으로 써먹으면 되겠죠. 덩어리로 선택할 때는 셀렉션이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장작을 몽땅 선택하시고요. 반대쪽으로 뒤집을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트랜스폼의 반대로 뒤집는 거 리플렉트 보이시죠? 원래 있던 원본이 사라지면 섭섭하니까 카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했겠습니다. 색상 맞춰주세요.
불꽃의 경우에도 펜으로 이용해서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 툴을 선택하시고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원하시는 대로 쭉쭉 그려주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는 Alt 눌러서 핸들의 중심점 콩 찍어서 잘라주십시오. 자, 배치가 다 끝났으면 쭉 보시고 쓸데없는 부분들 지우시고 순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가이드라인 지우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시고요. 가이드라인 클리어. 눈금자도 필요 없겠죠? 뷰 메뉴에서 룰러를 꺼주세요. 하이드 룰러.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파일 저장하는 거 경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라이브러리의 문서라고 하는 방안에 GTQ라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테니 거기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새로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번이고요. 윕스와 하이트 똑같네요. 오케이 단추 누르겠습니다. 눈금자 꺼내도록 할까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눈금자를 켜둘 거고요. 색상을 먼저 뽑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색상을 오브젝트에다가 만들어서 아이드로퍼 색깔을 적용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이용하셔서 색상이 있는 곳 위치 맞춰가지고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복사가 되겠죠. 생성된 개체에다가 색상을 입혀주겠습니다. 얘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패널 보시면 컬러 패널이 있을 겁니다. 컬러 패널에서 사주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을 보여주세요. 쇼 옵션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색상들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지시되어 있는 색상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깜장색 중에서도 농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들어간 거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그라디언트 색상을 뽑으실 때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의 색깔 정할 수 있겠죠. K80에서 K20으로 바뀌는 거 공 찍으셔서 번호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냄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부터 지정하도록 하죠.
막대기들은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하셔서 쭉 길게 나열하시게 되면 막대를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색깔을 뽑아놓은 얘하고 같아요 라고 선택하실 때에는 아이드로퍼 I 선택하셔서 색상을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 찍으시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보시고 이 색깔이구나 라고 파악하셔서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하셔서 반대쪽에다가도 막대를 세워 놓을 거고요. 일부분만 수정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다리가 좀 짧아 보이죠? 길게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순서를 보시고 앞쪽으로 와야 되는 친구들은 앞쪽에, 뒤쪽에 깔려야 되는 친구들은 뒤쪽으로 순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이라고 순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멩이는 일립스,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일부분을 선택해서 찌그러뜨려 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조절점 위치를 조절하시거나 핸들 쭉쭉 기럭지를 바꿔주시게 되면 똑같은 돌멩이도 약간씩 모퉁이가 찌그러졌네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고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색상 정리하시고요. 모양을 바꾸실 때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들 이리저리 꾸겨주세요. 불꽃은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죠? 핸들의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는 Alt 클릭하셔서 핸들 잘라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불꽃은 이 정도로 갈게요. 똑같은 친구가 새 친구니까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얘네들을요 라고 선택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고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에 가시면 리플렉트 있죠.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국솥을 만들어 볼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도형을 얹어서 합쳐도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하시려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서리의 둥글기를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방향키 위로 올라가라 방향키와 밑으로 내려와라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모서리의 둥글기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둥그런 모양의 솥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뚜껑을 얹겠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뚜껑을 요래요래 얹어 주시고요. 안쪽에 까맣게 그림자진 부분은 복사해서 잘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시고요. 크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서로 다른 색깔로 해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 질 부분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 친구를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시면 되겠죠.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 불러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요만큼만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부분은 빼주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뚜껑의 손잡이도 일립스 도구 이용하셔서 원을 그리시고요. 커다란 동그라미를 납작하게 잘라서 색상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깜장색으로 커다란 원을 만든 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 요만큼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뚜껑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주세요. 인터섹트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뚜껑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국이 흘러넘치는 모습은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네요. 개체들의 순서를 뚜껑 맨 앞쪽으로 빼시게 되면 이렇게 국이 흘러넘치는 모습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솥에 손잡이가 있군요. 자, 솥의 손잡이도 동그라미를 커다랗게 그리시고요. 선만 볼게요. 이렇게 보일 텐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지워주시게 되면 그 점과 맞닿아 있는 선들도 같이 지워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딜리트 지웠을 때 이렇게 위쪽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고리를 걸어 볼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직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리 완성되겠죠? 텐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텐트도 가이드란을 뽑을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텐트의 가장 커다란 옆면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시작은 여기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만들어지겠죠? 도착 지점 여기 클릭하셔서 쭉쭉 만들어 주세요. 방향을 꺾어줘야 될 때는 Alt 눌러서 핸들이 뽑혀져 나온 중심점 클릭하셔서 잘라주시고요. 만들어진 모습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 정성껏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 친구들은 오렌지 샌드 투 백 뒤로 숨겨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강 그리셔도 됩니다.
뒤쪽에 나무의 경우에는 끝자락은 동그랗고 아래쪽은 뾰족한 것 같죠? 일단 삼각형을 그려서 라운드 코너 주겠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육각형이 만들어지죠. 왼손으로 올라가라 방향키 각형이 늘어나고요. 내려가라 방향키 각형이 줄어듭니다. 삼각형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각도를 똑 떨어지게 만들 수 있죠.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기럭지 좀 길게 늘려줄 거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기 위해서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펙트 효과를 줄게요. 스타일라이즈에 보시게 되면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면서 얼마나 모서리를 둥글게 할 건지 숫자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 친구가 모서리가 둥그렇진 않은데 둥그런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죠. 뷰 메뉴에서 보시면 아웃라인 눌렀을 때 이렇게 선이 뾰족하게 남아 있어요. 얘를 둥글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Expand Appearan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얘를 뷰 메뉴로 아웃라인을 보실 때도 이렇게 둥그런 선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아래쪽은 네모나게 쌍둥 잘라줘야 되니까 자를 수 있도록 사각형을 하나 덧대서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랫부분은 쌍둥 잘리게 되겠죠.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색깔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잘라서 채색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 도구로 예요라고 클릭하시고 나이프 툴 들으셔서 매끄럽게 잘라주세요. 모양을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펜 도구 이용하셔서 그리시고 디바이드로 나눠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가이드라인들을 좀 지울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문제에서 보면 캠핑클럽이라고 하는 문자는 타입 오너 패스라고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를 얹을 수 있도록 펜툴로 쭉 선을 그렸고요. 그 선을 타고 놓을 수 있게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찍어 주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자 효과가 들어있지요. 그룹으로 묶어서 그림자 이펙트 주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잡으실 때 다른 아이들이 같이 잡히면 번거로우니까 잠가 놓도록 할까요? 나무들도 좀 잠가 놓도록 하고요. 오브젝트 락을 걸어 주시게 되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장작불도 건드리지 않도록 좀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락을 걸어 놓을게요. 이제 텐트만 선택하기가 쉽게 이렇게 쫙 잡을 수 있겠네요.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 이펙트 주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출력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프리뷰로 보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블러 값이라든지 옵셋 값을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오브젝트는 잠갔던 거 모두 다 풀어 주시고요. 브러쉬 작업하도록 할까요? 브러쉬 툴 이용하셔서 두 가지 리본과 별 모양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쭉 그리셔서 그 친구에 대해서 브러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브러쉬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리본 모양은 배너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세한 경로까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경로 따라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보시게 되면 데코레이티브 안에 배너가 있지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리본 모양을 적용해 주시면 바로 모양이 씌워질 거고요. 아래쪽에 별 모양도 브러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아니라 브러쉬를 들어서 문지르르 하시게 되면 역시 브러쉬 적용이 되는데 방금 썼던 리본을 기억하고 있네요. 너는 이라고 선택 도구로 얘야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데코레이티브의 스캐터 가시게 되면 컨페티라고 하는 꽃가루가 보입니다. 크기도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0.5라고 되어 있으니까 굵기도 조정할게요. 스트로크 가시게 되면 현재 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0.5포인트입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자잘자잘하게 보이는군요. 글씨를 써볼까요? Let's enjoy camping 이라고 하는 글자는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친구니까 역시 캠핑 클럽을 썼던 것처럼 타일번호 패스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선을 쭉 휘어질 수 있도록 그려주시고 타일번호 패스 이용하셔서 여기요 라고 클릭하면 타이핑할 수 있겠죠? 글자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문자의 글꼴만 지정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글꼴을 맞출게요. 크기는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의 색깔과 위아래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요것만 좀 구분을 해줄까요? 자, 렛츠와 엔조이의 경우에는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캠핑이라고 하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하나의 글자가 갈라져 있죠. 이 친구는 그냥 글자로서는 작용할 수가 없고요. 글자를 뽀수겠습니다. 타입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Create Outline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는 얘는 글자가 아니라 패스로 이루어진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얘를요 위아래로 잘라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리본이 걸리적거리네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더블클릭 글자를 더블클릭하게 되시면 다른 아이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롯이 이 글자들끼리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택하셔서 나이프 칼을 들으세요. 이만큼이요 라고 위아래로 잘라 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셔서 색깔들 지정을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가 살짝 떨어져 보이나요? 위치도 좀 조정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글자들끼리만 작업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에 들어온 걸 아이솔레이트라고 합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나만의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라고 레이어라고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바깥 동네에 나와야 되겠죠. 되돌아 나오는 친구로 꾹꾹꾹 눌러서 나와 주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이제 색깔이 짙어졌네요. 전체적인 배치 확인하시고요.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뽑아놨던 거 지워주시고 눈금자 지워주시고 뽑아놨던 샘플 색깔 다 없애주셔서 오롯이 우리의 작품만 남게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주십시오. 세이브 하도록 할까요? 파일, 세이브. 경로 알고 계시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보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다.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번호, 다른지 같은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이즈가 달라졌으니까 120에 80인 거 확인하셔서 새로운 종이를 만들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윕스는 120에 1 2 0 하이트는 80이죠. 오케이 단추.
눈금자를 꺼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룰러스, 쇼, 룰러라고 눈금자를 꺼냈고요. 색깔을 뽑겠습니다.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문제를 보니 패턴을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라고 숲이라고 하는 모양을 패턴 등록해서 가방에다가 집어 넣을 건가 봐요. 이 모양인 거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먼저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색상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드로퍼 선택하셔서 요 색깔입니다 라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지금 당분간은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 나무들 세우는 동안에 이 커다란 친구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락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택되지 않죠. 나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면 여기에서 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지금 선이 아닌 거죠. 일단은 선으로 그려서 나중에 면처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길게 선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 친구를 선이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두께값을 좀 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에 잘 띄게 두꺼워지고요. 모서리가 둥글둥글할 수 있도록 라운드 캡을 씌워서 나뭇가지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면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뷰 메뉴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자면 이렇게 면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선택하셔서 이 색깔이에요 라고 먼저 선으로 다 작성하시고 면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선을 그려 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나뭇가지가 4개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크기를 기럭지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면으로 인식이 될 거고요. 색깔은 스포이드로 뽑아서 얘랑 같아요 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사용하도록 할까요? 얘들아 라고 선택 도구 누르셔서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면 중심점을 여기 서 있는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기둥의 중심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돌려줘요. 카피를 하셔야 원본이 사라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나무 가드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만든 거 몽땅 다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시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될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셔서 이 친구들은 하얀 나무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 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잠금 장치 했던 거 오브젝트에서 unlock all이라고 풀어 주시고요. 이 모든 아이들을 패턴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죠. 패턴 등록하시려면 스와치 패널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해제하시고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는데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이름이 new 패턴 스와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패턴에 대한 옵션이 뜨면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숲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더 이상은 다른 작업을 할 게 아니니까 캔슬이라고 메뉴를 선택하셔서 나오시게 되면 이제 패턴 이름이 숲이라고 지정된 거 확인이 되시죠? 옆쪽에 있는 햇잎 모양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햇님의 중심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가면 될까요? 이 친구도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색깔을 좀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달리 모양으로 좀 잘 이은 부분은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쓱 하고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부분은 색깔이 달라요 라고 스포이드로 찍어주시게 되면 서로 분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햇님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삼각형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그려줄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앞서서 삼각형을 한번 그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군요. 중심을 잘 잡아서 8개를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될 텐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중심이 이쯤입니다 라고 안내선을 좀 뽑아 놓고 돌리는 게 좋겠군요. 자, 이제 선택 도구 예요라고 삼각형 선택하시고 빙그르르 돌릴 겁니다. 로테이트 회전시킬 거예요. 중심이 어디인지 방금 그렸던 요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돌릴 거죠. Alt 누른 상태에서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45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카피 누르셔야 원본이 사라지지 않고요. 금방 했던 작업을 반복하실 때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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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가이드라인 지우겠습니다.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죠. 자, 모자는 동그라미와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조합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일립스 이용하겠습니다. 일립스 사각형을 조합해서 모자의 위쪽 모서리 둥근 사각형은 아래쪽에 캡을 씌워주면 되겠죠. 둥글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키보드에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방향키 조절하셔서 정하시면 되겠고요. 부분적으로 아래쪽이 살짝 층이 넓죠. 자, 이 부분은 일부분 선택하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살짝 넓혀 줄게요. 몽땅 합쳐 볼까요?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합쳐 주시게 되면 모자의 아웃라인 나왔고요. 색깔을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이드 툴 아래쪽에 어둡게 그림자진 부분은 복사해서 겹쳐 놓으면 될 것 같죠. 선택 도구 눌러서 Alt 드래그 복사를 하면 되겠고요. 색상을 어둡게 적용하셔서 맨 뒤로 빼시게 되면 그림자처럼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살짝 휘어진 부분은 점을 좀 추가해서 곡선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 툴 이용하셔서 Add 앵커 포인트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점이 추가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만큼 올라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되는 게 보이시죠?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우리 컨버트 도구 이용하셔서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아치 보입니다. 다시 복사할게요. 안쪽에 보이는 요 노란색의 모자 무늬는 그대로 복사해서 좀 수정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기를 살짝 줄여줄 거고요. 폭을 요만큼은 잘라서 버리면 되겠죠. 펜도구 이용하셔서 자를 부분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로 나눠주시게 되면 모자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아래쪽 챙 부분만 날려버리시게 되면 위쪽에 모자 부분이 남고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씌워보도록 할까요? 갖다 얹으시면 모자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너무 큰가요? 지나가는 하늘색의 요 선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복사하시고요.
크기를 좀 줄여 주시고요. 얘는 색깔이 파라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선은 일부분만 지울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래쪽에 있는 선만 날려버리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선 남게 되겠죠. 선에 대해서 점선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선을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 체크 하셔서 점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을 그릴 것인지 얼마만큼 뗄 것인지에 대해서 대시는 요만큼 그려진 거에 대한 얘기고요. 갭은 요만큼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3만큼 가고 이만큼 쉬어요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각자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세요. 아래쪽에 태양 부분은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위쪽에서 만들었던 태양을 복사해 가지고 오실 적에 이 친구들은 3개를 그룹으로 숑숑숑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 갖고 올 거고요. 색상을 지시된 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3개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그 친구를 그룹으로 묶어달라 라고 했던 거 잊지 마시고 적용해 주세요. Shift 눌러서 얘랑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배낭 그리러 가볼까요? 배낭은 제일 밑에 깔려있는 애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위에 쌓인 친구, 그 위에 쌓인 친구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되겠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그려주세요. 위쪽에 있는 모서리 둥글기가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둥글기와 좀 다르죠? 2개를 겹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친구를 합칠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시고요. 같은 간격만큼 줄어든 똑같은 도형이 있지요? 그럴 때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스에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면서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 패턴 저희가 스와치 팔레트에 넣어놨던 패턴 적용하시면 되겠죠. 패턴을 적용한 부분이 너무 크네요. 스케일로 줄이겠습니다. 다만 줄일 적에 오브젝트도 같이 들어두면 안 되겠죠. V체크 오브젝트는 꺼주세요. 위쪽에 이렇게 넓적한 친구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그냥 사각형에다가 동그라미 얹어주는 게 더 낫겠네요. 자,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쭉 사각형을 그려줄 거고요. 양쪽을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만큼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로 합쳐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방향을 0도로 되어 있는 거 90도로 바꿔주면 위아래로 그라디언트 들어간 건 맞는데 저희는 위쪽 아래쪽 짙고 옅고 그런데 출력된 거 보니까 짙은 색깔 옅은 색깔 다시 짙은 색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해선 2가지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색깔은 2개를 사용하시되 포인트는 3개로 늘리셔야 되겠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옅은 색깔 얘는 가운데로 옮겨줘야 될 것 같고요. 짙은 색깔로 끝날 수 있게 단추 하나는 클릭하시면 생성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맞춰주세요. 색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지는 정도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게 되면
그 색상에 퍼지는 정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장자리에 이 띠 모양을 위해서 복사를 좀 하도록 할까요?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Alt 드래그 복사, Alt 드래그 복사. 반복적으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 선들 보이시죠? 디바이드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낀가 있는 애들만 짙은 색 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스포이드로 짙은 색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포이드로 이 색깔입니다 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완성이 될 거고요. 다만 이렇게 복사해서 넓게 쓰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멀리 갔네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 삐져나온 친구들만 선택하셔서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손잡이를 만들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조절하셔서 모서리의 둥글기 확인하시고요. 이 정도 느낌일까요? 자, 일단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 선을 두껍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느낌이 비슷하죠. 얘는 선으로 표현되면 안 되고 면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오브젝트 가셔서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시면 얘는 다시 면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맨 뒤로 뺄까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같은 방식으로 계속 누적시켜 주십시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만들어 주시고 둥글기는 왼손으로 방향키 조절하셔서 적당히 배치.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축소되는 거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 가시게 되면 간격으로 똑같이 조절 가능합니다. 문제에 보면 오퍼시티를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오퍼시티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같은 거니까 편하신 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퍼시티 40.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고요. 저장하기 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삭제해 주세요. 요 노란 선이 빠졌네요. 자, 요 노란 선의 경우에는 1점 쇄선입니다. 배낭에 불규칙한 점선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선은 안쪽에 있는 요 도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같은 간격으로 들어가는 거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아웃라인의 선이 노란색입니다 라고 색깔 Y 100%라고 되어 있는 친구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친구에 대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그 스트로크는 대쉬드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길게 선이 그어질 거고 짧게 쉴 거고 짧게 선이 갔다가 다시 짧게 쉴 겁니다. 요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길게 가고 짧게 쉬고 짧게 가고 짧게 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점세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길게 가는 거 10, 짧게 가는 거 2, 짧게 가는 거 2, 다시 짧게 쉬는 거 2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숫자 값을 정해 주시게 되면 그 길이에 맞춰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예를요 라고 선택한 거 확인을 하시고요. 10만큼 갔다가 이만큼 쉴 거예요.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쉴 겁니다. 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일점세선 정해진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선의 기럭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다 싶은 느낌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셔서 내 손에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2021년 4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